2025 시즌 과연 5강은 그리고 우승 후보는 어디라고 보시는지 이 이야기도 역시 이동현 해설위원과 나눠보도록 하겠습니다. 저희가 사실 그 류성균 단장님이나 또 이제 같이 출연하시는 기자분들하고는 이 이야기를 뭐 살짝 이제 맛보기로 3강 정도로 얘기를 했었는데 오늘은 이제 이동현 해설위원님을 모시고 조금 범위를 넓혀서 5강까지 가보도록 하겠습니다. 네, 3강은 쉬워요. 3강을 했었을 때 너무 봐준다. 네. 아, 저도 좀 일찍 불러주세요. 너무 봐준다. 그럴 거면 뭐 길 가던 야구팬 앉혀놓지 왜 지금 저 5강도 했잖아요. 네. 5강도 했냐 이렇게 이런 얘기가 있어가지고 자 일단은 뭐 쉽게 이렇게 보시죠. 우승 후보부터 한번 꼽아볼까요? 우승 후보요? 네. 3강 하셨다면서요? 3강은 우승 후보죠. 네, 3강이 우승 후보에 들어가겠죠. 그 3강은 사실 거의 뭐 이제 진짜 그렇다는 게 아니라 많은 전문가들이 예측하는 상수인 것 같아요. 기아, 삼성, LG. 예. 이게 뭐 이제 우승 후보라고 아마도 보시겠죠. 크게 이견은 없지 않을까. 아마 비슷할 것 같습니다. 여기에 이견이 있는 팀은 별로 없는 것 같습니다. 네. 자 그럼 이제 나머지 이제 두 자리가 의견이 갈리는 지점이겠죠. 아마도. 저는 3강에서도 네. 기아가 좀 낫다고 그랬잖아요. 네네. 그 삼성 LG보다. 그리고 저는 이게 올 시즌에 초반에 그 삼성하고 LG가 그 막 부진한 연패에 빠지고 이러면 되게 조금 위험할 수도 있을 것 같아요. 되게 싱거운 리그가 될 수도 있다. 그러니까 의미로 아니면 삼성하고 LG는 네. 그러니까 기아는 되게 좀 견고해요. 제가 네. 보기엔. 네, 맞아요. 그러니까 그 현장이 코칭 스텝하고 프론트가 제가 보는 시각에서는 견고하거든요. 근데 삼성하고 LG는 그게 초반에 위기가 오면은 거기서 확 내려갈 수도 있는 그런 변수가 있을 것 같아요. 근데 저도 근데 사실 그 부분에 대해서는 좀 어느 정도 같은 의견인데요. 이제 기아 같은 경우는 현장에 가봐도요, 이 코칭 스텝, 선수단, 프런트가 좀 이렇게 꽉 단단하게 좀 쪼여져 있어요. 뭔가 쫙 되게 흡수가 딱 돼 있는데 이제 LG나 뭐 이렇게 삼성 같은 경우에 가보면 뭔가 이 좀 따로따로 노는 어긋나 있어요. 네, 살짝 그러니까 지금 같은 곳을 향하는 건 맞는데 네. 뭔가 어느 곳에서 조금 뭔가 삐걱대고 있는 듯한 이런 내용들이 뭐 기사로도 뭐 흔히 보일 수도 있고 뭐 이런 것들이 좀 보이지 않나. 이제 그래서 저는 지금 단장님 말씀하신 부분을 저는 개인적으로 좀 이해를 하거든요. 더 좀 액센트를 세게 가는 것보다는 훨씬 이게 무슨 말을 하는지 알겠다라는 딱 그 느낌을 그러니까 이 성적에 대한 그게 네. 너무 세요. 맞아요. 네. 지금 삼성하고 LG가. 그러니까 이게 오히려 현장은 부담을 크게 느낄 수 있는 상황이거든요. 네. 그러니까 근데 기아는 조금 다른 느낌이에요. 결이 좀 다른. 기아는 설사 초반에 좀 삐끗해도 네. 그냥 버티고 갈 수 있다. 네. 뭔가 단단하게 지금 네. 붙여 있어서. 네. 근데 이쪽은 약간 뭔가 눈에 보이진 않지만 미세한 균열이 있는 것처럼 느껴진다. 있을 수도 있다는 거죠. 있을 수도 있다. 네, 그러니까, 알겠습니다. 이거 사적으로 얘기해야 돼요. 진짜 사적으로 맥주 한 잔씩 마시면서 얘기를 하면 이게 편해지는데 네. 이게 참 이게 쉽지 않네요. 편하게 하시죠. 네. 안 돼요. 큰일 나요. 그러니까요. 네. 또 다거 방송해야 되는 거야. 네. 그럼요. 큰일 납니다. 알겠습니다. 그 5강도 이제 그러면은 이제 그 3강을 넘어서 이야기를 해볼 텐데 그 류성규 단장님이 5강 얘기했던 게 저희 인기 동영상으로 올려가 있거든요. 네네. 조회수가 10만 회가 넘었습니다. 10몇만 회가 떴을 정도로 댓글도 엄청 달렸으니까요. 네, 그거를 감안하시고 오늘 이제 이야기를 좀 나눠보도록 하겠습니다. 자 그렇다면은 이동현 해설위원은 과연 2025 시즌 어떤 팀을 5강으로 프로야구 5강으로 예측하시는지 이야기를 들어보도록 하죠. 저는 뭐 기아, 삼성, LG는 이견이 없으니까 사실 뭐 거기는 뭐 픽스라고 보고요. 네. 저는 가장 좀 가까운 팀이 한화. 한화. 한화가 하나이지 않을까라는 생각을 하거든요. 그러니까 한화가 일단 선발로 보면 엄상백 선수 영입했고 또 와이스 선수 뭐 재계약했고 이제 그러다 보니까 선발 5자리가 확고해졌어요. 그리고 또 이제 김민수 선수가 재활해서 이제 올라오는 과정이고 그러니까 무엇보다도 불펜이 얼마나 더 단단해지느냐인데 지난 시즌 보면 주현상 선수도 그렇고 박상원 선수도 그렇고 사실 이 둘이 크로스했잖아요. 전반기에는 박상원 선수가 마무리했지만 바뀌면서 차라리 자리를 좀 빨리 잡은 게 아닌가? 그래서 이제 양상문 코치랑도 얘기를 해보면 선발보다는 불펜을 좀 견고하게 다지고 있다라는 얘기를 했거든요. 네. 그래서 불펜을 견고하게 다졌다라는 건 앞서 심우준 영입과 어떻게 보면은 상통해요. 그러니까 외야수를 확실하게 외국인 선수로 잡아내주면서 좌우 사이드 라인을 최은성과 노시안이 잡아주고 뭐 이런 것도 계산이 돼 있기 때문에
저는 한화가 굉장히 좀 가까워졌다고 생각했어요. 5강에. 네, 그리고 무엇보다도 그 긁히지 않던 복권이 긁혔잖아요. 김서현 선수. 네, 그리고 또 황준서라는 좋은 선수가 롱릴리프 역할을 해줄 수도 있고 또 거기에 고교 최대어 정우주 선수까지 영입을 해놓은 상태이기 때문에 활용도가 상당히 높아진 뎁스가 쌓여져 가고 있다. 네, 그래서 한화를 올려놨어요. 알겠습니다. 혹시 류 단장님은 방금 전에 이제 한화에 대한 분석에 대해서 뭐 덧붙이시거나 아 이거는 생각이 다른데 싶은 부분이 있을까요? 저도 하나로 5위 그 마지막으로 네. 이렇게 났었잖아요. 근데 저는 사실 그 이제 4위 그 밑으로 저는 이제 그 3강하고 한 4중 3약 이렇게 생각이 들거든요. 네. 이 네 팀이 좀 비슷하다고 봐요. 그 KT, 두산, 한화, 쓱. SSC 네. 이 팀이 비슷한데 여기에서 저는 그래도 좀 경험이 많은 감독이 힘을 발휘할 것이다라고 봐요. 그러니까 이강철 감독하고 이제 그 김경훈 네. 감독. 네. 사실 김경훈 감독이 아니었으면 저는 한화가 5강에 아닐 수도 있다고 생각하거든요. 근데 저는 김경훈 감독은 충분히 그 선수들의 그 역량을 끌어올릴 수 있는 그런 역량이 있는 분이라고 생각을 하기 때문에 저는 한화를 이렇게 올리는데 저는 좀 아쉬운 부분은 제가 프런트라면은 지금 불펜에 지금 방출된 선수들이나 보강을 할 것 같아요. 이게 계산대로 안 되거든요. 이게 변수가 있으니까. 이게 야구가 정말 지금 이동현 의원 말씀하신 것처럼 그 생각대로 되면 이게 뭐 야구 게임이지 OTP 하는 거죠. 그러니까 근데 절대 그렇지가 않기 때문에 불펜은 특히 뎁스를 많이 갖고 가야 돼요. 갖고 가서 뭐 방출된 선수도 데우고 트레이드도 해오고 뭐 FA도 하고 뭐 여러 가지 할 수 있는 방법을 전 다 써야 된다고 보거든요. 근데 이제 한화가 이제 그 작년 시즌 끝나고 이제 선수단 규모를 좀 축소를 했어요. 그러면서 그런 이제 보강할 수 있는 여력이 없어져 버린 거죠. 좋게 표현하면 선택과 집중인데, 네. 근데 이제 반대로 그 예상치 못한 변수에 대응할 수 있는 유연성은 떨어진다. 네, 그러니까 충분한 불펜의 그 선수를 갖고 있어야 되는 거예요. 그러니까 저는 그 방출 선수가 잘하는 이유가 있다고 보거든요. 네. 그러니까 이게 저는 보면 그 선수들은 이게 이 워크의식이나 야구에 대한 자세가 다 확실히 달라요. 맞아요. 일반 선수로. 절박함도 있고 네, 그러니까 네. 그런 선수들이 기대 이상의 성과를 내는 것도 다 이유가 있다고 또 생각해요. 생각지도 않은 퍼포먼스가 나와요. 네. 그래서 그 시너지를 가지고 한 단계 더 올라가는 네. 경우가 많이 있었어요. 그러니까 그런 선수를 갖고 있어야 되거든요. 그러니까 저는 삼성하고 하나가 그게 좀 아쉬워요. 저는 삼성하고 하나면은 선수를 갖고 있는 거죠. 일단. 그러니까 저렴하게. 네. 예, 비용도 뭐 저비용에 그러니까 그 이상의 효과를 거둘 수 있거든요. 사실 근데 불펜은 진짜 이게 특히 이제 캠프 때 보면은 한 40명 이상 선수들이 가잖아요. 그죠. 근데 캠프 때 보면 20명 이상의 투수인데 반 이상의 투수인데 그 선수 캠프 때 보면 투수가 되게 많아 보여요. 근데 막상 시즌 들어가면 투수가 없어요. 네. 예, 그러니까 저는 이제 이 팀들은 그게 필요한데 근데 너무 좀 적극적이지 않은 게 좀 제가 볼 때는 그게 비용 때문은 아닐 거 아니에요. 그 선수들을 데려온다고 젊은 해서 선수한테 기회를 주겠다고 생각도 할 수 있어요. 오히려? 구단은 근데 저는 불펜은 그거보다는 좀 경험 있는 선수가 필요하다고 생각하거든요. 그러니까 냉정하게 보면 그래서 문성현 선수도 사실 큰 금액 들이지 않고 영입을 해서 좋은 효과를 볼 수 있는 선수 중에 한 명이에요. 그럴 수도 있는 거예요. 롱리리프 되고 하니까 네. 굉장히 좋은 카드거든요. 저도 이용찬 같은 경우도 작년에 아주 거의 폭망했잖아요. 네. 오승환하고 거의 네. 비슷한 급으로 폭망했지만 저는 사실 좀 전반기에 너무 과부하가 걸렸다고 보거든요. 맞아요. 네, 그러니까 그런 측면을 봤을 때는 뭐 반등할 여지도 있다라고 생각을 해요. 네. 그러면 B등급에서 적당하게 이제 좀 할 수 있으면은 영입할 수 있는 그런 카드도 고려해 볼 만하다고 생각하는데 안 하더라고요. 다른 구단들은. 근데 좀 그런 게 불펜은 조금 여러 명 선수가 있어야 돼요. 네. 불펜이 변수가 많잖아요. 네. 불펜 투수들은 1년에 60경기를 나가는 선수한테 A 플러스라고 하는데 이제 그 선수들이 사실 각 구단마다 보유하고 있는 인원수를 보면 많아봐야 2명? 마무리 투수 제외하고 2명이에요. 2명이면은 거의 4강에 올라가는 거고요. 네. 1명, 70경기 나가는 사람 1명, 그리고 60경기 뭐 언저리로 나오는 선수들 뭐 1명 있으면 4강권이고 이런
계산이 서더라고요. 어. 그래서 70경기를 나가고 마무리 투수가 뭐 30세이브 이상을 하게 된다. 홀드를 뭐 두 선수가 합작해서 40세이브에서 50홀드에서 40홀드를 했다 그러면 거긴 무조건 4강에 걸쳐 있어요. 근데 그렇지 않은 선수들을 보유하고 있고 성적이 그만큼 나지 않는다. 대부분 선수들이 부상으로 빠져요. 아니면 구위가 떨어지든지. 지쳐서. 네. 근데 그런 경우가 있기 때문에 단장님 말씀하신 것처럼 계속해서 꾸준하게 뎁스를 좀 싼 가격에 맞춰 놓는 게 훨씬 더 도움이 되지 않을까. 그러니까 이런 생각을 구단에서도 할 텐데. 근데 이제 저는 그 측면에서 LG가 잘했다고 봐요. 네. LG가 지금 장현식뿐만 아니라 뭐 김강률, 김강률. 뭐 심창민 할 수 있는 방법을 다 쓰고 있잖아요. 네. 네, 전 LG가 잘하고 있다고 보는데 지금 이제 삼성이나 하나는 이렇게 생각할 수도 있는 거죠. 젊은 선수한테 기회를 주겠다. 이제 그게 위험할 수도 있다는 거예요. 이 불펜 포지션은 젊은 선수한테 기회를 쉽게 주기 어렵거든요. 맞아요. 예. 그러니까 불펜은 나왔어요. 뭐 경기가 뭐 지고 있는데 7회 8회 나왔는데 뭐 그 점수가 뭐 5점 6점 뭐 뺏기고 하면 경기가 아까도 이동현 의원 말씀하셨듯이 경기 잘 져야 되거든요. 그렇죠. 지는 근데 것도. 그렇게 지면은 완전히 다운돼요. 그 선수단 분위기가. 선수단도 그렇고 본인도 네. 그렇고. 네. 어린 선수일수록 계속해서 무덤을 더 깊게 파고 들어가고 예, 있어요. 그러니까 어느 정도 연차수가 쌓인 선수는 네. 아 내가 이렇게 무너졌구나 하고서 그냥 삽으로 한 삽 펐다면 신인 선수들은 포크레인으로 계속 하고 있는 거예요. 계속 그 선수는 떨어져 있고 그 선수 회복시키는 데까지 또 1년 걸려요. 그럼에도 불구하고 이 젊은 신수들을 키워야 이제 우리 구단의 미래가 있다라는 네. 생각 때문에 네. 어쩔 수 없이 이거를 어떤 타이밍에 적절하게 쓰는지도 능력이겠네요. 그렇죠. 네. 가장 중요한 포인트인 것 같아요. 알겠습니다. 질문들이 조금 올라왔습니다. 나라라 이글스님께서 하나 매년 불펜 보강인데 올해는 안 하나 보네요. 괜찮은 방출 선수 몇몇 있던데 아직까진 뭐 아무런 거 없죠. 계획이 없는 걸로 알고 있어요. 아예. 예, 그러니까 지금 선수단 규모를 축소하면서 외부에서 이제 그 자유계약 방출 선수를 영입할 계획이 없는 것 같아요. 알겠습니다. 그리고 한화가 고효준 관심 없나요? 고효준 삼성 간다는 소문이 있네요. 이건 무슨 얘기인가요? 아니 인터넷 커뮤니티에 그게 뭐 DC 인사이드 뭐 ML 파크에 돌았는데 그건 사실이 아닌 것 같습니다. 사실 아니고 그냥 소문이다. 네. 알겠습니다. 그리고 에이오 수리님께서 하주석 지금은 계약했으니 트레이드로 보낼까요? 그러면 사인앤 트레이드 했겠죠. 그렇죠. 이미. 네, 지금은 아닌 것 같습니다. 그리고 이미 이제 이렇게 작은 네. 금액에 이미 네. 앉혀놨기 때문에 이 선수는 어찌 됐건 백업이 됐건 네. 일단은 무조건 두고 봐야 돼요. 하나에서는. 알겠습니다. 자 말씀드리는 순간 지금 동시 접속자가 500명이 넘었습니다. 자 여러분 이것도 인연인데 들어오신 김에 구독과 좋아요, 알림 설정 그리고 댓글도 적극적으로 달아주시기 바랍니다. 지금 당장 눌러주십시오. 부탁 좀 드리겠습니다. 자 계속해서 얘기해 보도록 하죠. 자 이동현 해설위원은 5강 중에 이제 3강을 제외한 한 팀으로 한화를 꼽았습니다. 네. 기아, 삼성, LG 그리고 한화. 나머지 한 팀은 어디를 보시나요? 저는 사실 롯데도 어느 정도 좀 조금씩 좋아지고 회복하고 있다. 그리고 특히 김태형 감독 부임하고 나서 팀의 분위기가 조금씩 오. 단단해졌다 이 생각이 들었었거든요. 네. 그래서 처음에 롯데를 겨냥을 했었는데 결국은 여기는 이제 사실 불펜이 네. 좀 문제인 것 같아요. 구승민이나 김원준 선수 영입을 했는데 그 중간에 들어올 수 있는 선수가 전미로도 수술했죠. 전미로 선수 수술 상태이죠. 맞아요. 예. 또 최준현 선수도 또 시간이 좀 오래 걸릴 것 같죠. 그러다 보니까 지금 여기를 어떻게 해결할 수 있는 방법이 아직까지 구체적으로 지금 나와 있지 않고. 근데 또 전체적인 또 선수들 구상을 봤을 때에는 KT가 나쁘지 않게 영입이 또 잘 되고 있는 거죠. 그러다 보니까 KT 같은 경우에는 강백호 내년 시즌 FA잖아요. 네. 그러니까 선수 본인 스스로 달라진 모습, 또 달라진 또 이런 이미지나 이런 것들이 보여질 것이고, 또 허경민 선수 영입을 했고, 또 역시 국내에서 좌완 투수로 굉장히 좋은 활약했던 헤이수스 선수 영입했죠. 그리고 쿠에바스 선수 다시 또 재영입했고, 소영준, 고영표 또 오원석 트레이드로 데리고 오면서 이 선발이나 중간 불펜이 조금씩은 좋아지고 있지 않나? 그러다 보니까 지난 시즌 평균 자책점이 8위더라고요. 전체 5.16인데 선발이 9위예요. 선발이 9위를 했고 불펜이 4위. 그나마 조금 낫거든요. 근데 그 자리를 지금 선발들이 소영준이 회복되면서 조금씩 좋아질 거다. 그렇죠. 거기에 ABS 존이 또 하향 조정됐잖아요. 사이드 투수에게는 또 좀 효과를 본다라고 지금 얘기가 되고 있으니까 고영표 선수에게도 올 시즌보다는 훨씬 더 한 단계 높은 아무래도 성적이 나지 않을까 생각이 드네요. 그래서 KT로. 네. 아마도 KT를 꼽은 거에 대해서는 류성 단장님이 별로 이제 그
반박 반론의 여지는 없을 것 같은데. 저는 KT가 예. 상강 바로 밑이라고 예. 말씀드렸잖아요. 근데 이 KT와 롯데를 두고 고민했다는 지점에 대해서 하실 말씀이 많을 것 같은데요. 그건 견해는 같을 수는 없죠. 네. 저는 KT를 그냥 주저하지 않고 그 5강 후보에 생각했거든요. 네. 예. 그러니까 아까 말씀드린 것처럼 비슷한 전력이면 이 감독의 역량이 중요하다. 그러니까 두산하고 SSC는 이제 좀 초보 감독이잖아요. 근데 KT하고 이제 하나는 베테랑 감독이니까 네. 거기에서 롯데도. 그렇죠. 롯데도. 근데 롯데는 롯데가 뭐? 저는 기본적으로 여기보다 조금 전력이 떨어지는 것 같아요. 음. 저는 그 4중에 롯데를 안 넣었잖아요. 네. 좀 떨어진다고 봐요. 특히 투수진이. 그러니까 사실 네. 지금 이 격차가 꽤 큽니다. 네. 지금 이동현 해설이 보시는 것과 네. 유단님이 보시는 게. 네. 네. 그리고 저는 피치클럽도 변수가 될 수 있을 것 같아요. 롯데 같은 경우에 작년에 최다 유일하게 신경 안 쓰고 유일하게 많이 걸렸어요. 하나도 안 했어요. 어떻게 보면은. 근데 이게 이동현 의원 투수 출신이니까 잘 아시겠지만 이게 갑자기 급작스럽게 캠프에서 그렇게 신경 쓴다고 해서 이게 그렇게 되느냐? 순식간에 바뀌는 습관이 아니다. 또 이 변수 저는 그게 좀 변수 요인이다. 이게 변수가 많으면 그 성적 예상할 때 이게 낮게 보거든요. 사실 저도 근데 그 피치클락 경우에는 지금 말씀하신 것도 저는 동의를 해요. 그러니까 유독 롯데가 좀 많이 걸렸었고 또 김태형 감독도 신경 쓰지 말고 일단은 본인 아마 그렇겠죠. 하라고 했는데 예. 투수들이 호흡이 가파지면요 네. 투구 밸런스가 정말 미세하게 바뀌어요. 그러니까 릴리스 포인트 놓는 포인트가 호흡 하나에 던지던 거랑 네. 던지던 거 달라요. 근데 그런 것들을 이제 선수들이 캠프 때부터 해야 하는 상황인데 이제 얼마나 이 투수 코치가 그걸 집요하게 선수들한테 이제 강요를 하면서 할 것이냐. 근데 선수들이 그걸 또 압박을 안 받느냐. 이제 이런 것들도 생각을 해봐야죠. 해봐야죠. 네. 근데 그럼에도 불구하고 지금 이동현 해설께서는 롯데의 분위기가 좋다. 네, 저는 짜임새가 그렇게, 나아지고 있다. 네네. 그러니까 김태형 감독하고도 현장에서 이렇게 얘기를 해보고 하면 이제 선수들 개인 1대1 레슨을 해요. 거의 이제 방망이 치는 것부터 시작해서 투수들 같은 경우에 또 정상호 포수 코치를 이제 더가웃 쪽에 이 투수 불펜 쪽에 가서 선수들한테 어떤 공을 던져야 되는지 이 타자가 어떤 약점이 있는지 이제 이런 부분들까지도 보완하기 위해서 자리를 하나 내줬거든요. 네. 그러면서 후반기 좀 달라지긴 했어요. 그러니까 사실 이제 단장님 말씀하신 대로 마운드의 뎁스가 사실 하나처럼 막 이렇게 중간 투수가 벽이 높지는 않지만 결국은 그래도 이 기본적으로 두 명의 FA를 영입을 그냥 내부 단속을 시키면서 뭔가 구단에게도 좀 이 믿음이 생긴 선수들의 이런 모습들이 확실하게 좀 갖춰지지 않았을까 이런 생각이 좀 들더라고요. 그래서 저는 좀 사실 좀 고민을 했어요. KT가 이게 이제 두 명의 전력이 빠지면서 이 자리를 어떻게 메우느냐도 중요했지만 근데 전체적인 구상을 봤을 때에는 굉장히 좋은 평가가 있었기 때문에 충분히 KT가 최근 몇 년 동안 약세라고 떨어졌었지만 결국 치고 올라갔잖아요. 그 힘은 분명히 남아 있을 것이다. 네. 근데 작년 시즌 같은 경우 롯데하고 하나가 공통점이 이 고비를 못 넘는 게 또 수비였거든요. 네. 이 센터 라인의 문제점이 양 팀이 다 있었는데 하나는 그걸 스토브 리그 기간에 해결했고, 근데 롯데는 해결을 하지 않은 상태에서 시즌을 들어가는 거예요. 사실 유격수가 지금 이학주도 방출시켰고 이제 박승욱을 주전으로 보는 문제인데 여기 지금 신인급 그러니까 올해 이제 고졸 2년 차인 이호준이라는 선수에 대한 기대치가 높대요. 근데 이건 진짜 신인이니까 이건 조금 리스크가 많은 어찌 상황이 될지 모르고. 그리고 근데 거의 정민재가 들어왔잖아요. 전민재도 저는 주전감이냐는 거죠. 이게 그러니까 백업으로는 괜찮을 수 있는 선수인데 유격수라는 거는 다르거든요. 그렇죠. 예, 다르기 때문에 그리고 중견수 약하잖아요. 그 수비가. 예, 그러니까 중견수 유격수의 그 고민을 해결하지 않은 상태에서 시즌에 맞이하는 상황이라는 거죠. 그러니까 지금 투수도 불안하고 수비의 문제점도 캠프에서 이렇게 훈련해서 해결을 한다는 거는 저는 되게 나이브하다라고 생각해요. 그러니까 좀 나이브하다. 그 상황 자체가 좀 위험하다라고 저는
생각하거든요. 제가 이거 한 포인트가 딱 빠졌는데 이게 롯데랑 KT랑 또 고민했던 것 중에 하나가 전민재하고 정철원 영입이었거든요. 네. 그러니까 이게 어떻게 보면 이 두 선수 활용도를 김태형 감독이 가장 잘 알고 있기 때문에 빠르게 영입을 했잖아요. 그래서 수요를 막기 위한 부분도 있었지만 이 선수들을 활용을 한다면 충분히 어떤 부분 좀 불필요했던 부분이나 우리가 정말 필요로 하는 부분이 메워질 것이다라는 계산을 했던 것 같아요. 그리고 현장에서 김태형 감독이 분명 이거는 뭐 구단에도 요청을 했던 부분일 것이고 그래서 조금 더 이 마운드의 불펜 보강뿐만이 아니라 뭐 백업에 대한 부분도 어느 정도 좀 자리를 잡지 않았을까. 네. 저는 이런 생각이 들어서 이것 때문에 고민을 좀 많이 했었어요. 사실. 과연 이 네. 픽이 네. 또 레전드로 남고 박제가 네. 돼서 네. 예, 근데 유일하게 맞췄다. 근데 똑같아요. 아니 뭐 결국 롯데 다- 아니지. 네. 오강. 결국 오강은 똑같아요. 5강의 픽은 똑같이 픽은 똑같나? 똑같죠. 네. 좀 아쉬운데 뭐좀 변수 같은 거 없나? 그러니까 네. 그러면 네. 다른 팀들 얘기만 살짝 하면서 이야기를 정리하도록 하죠. 네네네. 두산과 SSG를 이제 거기서 빼신 거잖아요, 사실상. 네. 네, 그 이제 그거 뺀 이유를 한번 들어보는 게 맞는 것 같아요. 두산은 사실 지난 시즌 가장 아쉬웠던 게 이제 외국인 투수 2명. 그 두 선수가 빨리 빠져나가면서 굉장히 좀 많이 선수들이 버거워했잖아요. 그리고 또 불펜에서도 선수들이 좋은 모습을 보여줬던 몇몇 선수들도 결국은 부상으로 이제 시즌 후반기 돼서 좀 내려간 경우도 있었고, 그리고 이제 사실 이 세 명의 올 시즌은 냉정하게 보면 지금 최근 몇 년이 그렇지만 사실 외국인 선수 농사가 얼마나 잘 돼 있느냐에 좀 승패가 갈리는 것 같아요. 근데 그런 부분에 있어서 지금 세 명을 다 바꿨다라는 건 모험을 걸었다고 저는 생각이 들거든요. 네. 근데 이세 선수가 아무리 메이저리그 경험이 풍부한 선수라고 하더라도 결국 국내 리그에 또 ABS 존에 얼마나 적응을 빠르게 하느냐. 근데 우리나라 지금 우리 리그에 들어와 가지고는 적응한 선수라고 보면 사실 오스틴 선수하고 지금 NC에 데이비스. 네, 데이비스 선수 말고 사실 그렇다하게 뭐 보여준 선수 없었기 때문에 사실 두산 베어스는 그랬기 때문에 저는 좀 밑으로 떨어뜨렸어요. 그리고 지난 시즌 너무 불펜 과부하가 많아서 이 선수들이 과연 회복할 수 있는 시간이 충분했을까? 시즌 들어갔을 때에는 근데 그런 부분들이 좀 마음에 걸리더라고요. 시간이 몇 달이 지나도 그렇군요. 이병헌 선수도 그랬죠. 네. 뭐 김태견. 지난 시즌 던지고 기본은 60경기 네. 그리고 연투도 많았었고요. 그러다 보니까 사실 SSG도 비슷하게 좀 생각을 했던 것 중에 하나가 불펜 과부하나 선수들이 너무 지금 뎁스가 얕다 보니까 그 선수만 너무 고집해서 많이 썼어요. 그러니까 SSG는 박성환 선수도 그랬고 아무래도 대부분 이 주축이 되는 선수들이 쉬지 않고 경기를 나가다 보니까 최지훈 선수도 다 지쳤더라고요. 근데 지금 그 선수를 대체할 수 있는 선수가 과연 누가 있을까? 그리고 불펜에도 노경은 선수가 지금 최근 몇 년 동안 60경기 이상을 계속 던지고 있는데 노경은만큼 또 해줄 수 있는 선수가 과연 그 자리를 메울 수 있는 선수가 있을까? 막 이런 고민들이 좀 많이 생기더라고요. 왜 빼셨어요? SSC. 친정을. 저는 내 팀을 비슷하게 봤는데 이제 감독 부분을 조금 차이를 둔 거죠. 베테랑 감독이 좀 유리할 것 같다. 비슷한데. 네, 저는 비슷하게 보이는데 네네. 아무래도 이제 김경문 감독하고 이강철 감독의 그 역량을 좀 플러스를 준 거죠. 준 건데 저는 SSC는 불펜은 조금 괜찮을 것 같아요. 양적으로 수적으로. 지금 김민도 왔고. 네. 그러니까 뭐 다 파이어볼로 그러니까 공 빠른 불펜들이 지금 많이 있거든요. 조병현의 김민의 뭐 이런 조합이니까. 근데 문제는 그 조금 아까 얘기한 이제 조금 야수들이 그러니까 센터하고 그러니까 유격수가 너무 작년 같은 수비 이닝이 너무 많았잖아요. 근데 이게 올해도 재현될 가능성이 많거든요. 그러니까 가장 저는 아쉬웠던 게요. 박지환하고 정준재 있었잖아요. 네. 이 두 선수가 수비뿐만 아니라 공격도 컨택력도 상당히 좋고 능력도 굉장히 좋은 선수인데 계속 센터라인에 항상 서는 선수만 서는 거예요. 그러다 보니까 박성환 선수가 어느 달에는 삼진율이 굉장히 많이 늘어버린 거죠. 근데 그때 만약에 박지환이 됐든 정준재가 됐든 유격수를 썼다면 이게 팀의 분위기가 좀 바뀌지 않았을까? 그 이후에 사실 선수들이 좀 처지고 최지훈 선수 부상으로 떨어지면서 그때부터 내리막길을 타기 시작했거든요. 근데 그런 좋은 백업 선수들이 있는데도 활용을 못하는 부분에 대해서 좀 아쉬움이 굉장히 컸던 시즌이었어요. 근데 그게 아직까지 저는 머릿속에 있는 것 같아요. 포텐을 놓고 보면 박지환이가 분명히 정준재보다 위잖아요. 네네네. 근데 저는 박지환을 어떻게 쓸 거냐. 근데 작년에 좀 약간 애매하게 썼고
좀 올해도 좀 애매하게 쓸 가능성이 많은 게 외야도 준비를 시킨다고 그러잖아요. 저는 이게 마이너스라고 생각해요. 오히려 예. 그러면 이 선수는 원래 내야수인데, 그러니까 유격수로 쓰든, 그러니까 백업을 쓰더라도 유격수 3루 백업을 이렇게 쓰는 게 팀도 그렇고 개인도 그렇고 이게 뭐 좋은 건데 외야까지 하면은 이게 뭐 사실 수비라는 게 외야 쓰기 쉽지 않거든요. 그러니까 LG 신민재를 보면 돼요. 좋은 선수인데 이 선수가 외야를 갔다가 내야를 가다가 대주자를 하다 보니까는 갈팡질팡했는데 2군에 가서 이종범 그때 감독이 야 1번 타순에 너 무조건 2루수 내보낼 거야. 50경기 60경기를 내보냈대요. 근데 그거 참고 버티더래요. 그래서 수비가 늘고 컨택이 늘어버린 거죠. 힘이 는 거죠. 근데 그렇게 만들어야 하는 선수가 사실은 SSG의 박지환 선수, 정준현 선수거든요. 근데 그런 부분에 있어서는 이제 뭐 구단도 그렇고 뭐 감독도 그렇고 활용도를 어떻게 쓸지 좀 중요한 것 같습니다. 이런 부분에서 이제 조금 더 노련한 경험이 풍부한 감독들이 조금 더 나을 수 있다. 예, 경기 운영 측면에서. 그 측면에서 봤을 때. 알겠습니다. 두 분께서 생각하시기에 이제 대충 그 가을 야구에 근접한 팀들 5팀을 꼽아봤는데 변수가 생긴다면 어떤 걸 예측해 볼 수 있을까요? 이번 시즌 아까도 말씀드린 것처럼 그 피치클락, 피치클락. 예, 이 부분이 조금 변수가 될 수 있는데, 물론 뭐 대만 리그하고 같은 기준이니까 그렇게 타이트하진 않거든요. 네. 근데 그게 그러니까 시행한다는 자체가 투수들한테는 분명히 압박감으로. 부담이 되거든요. 여러모로. 예, 그러니까 그리고 여기서 또 ABS톤 조금 낮아졌잖아요. 그러니까 이게 좀 맞물릴 가능성도 있다. 예, 그러니까 그래서 저는 더더욱이나 이런 상황이면 투수 불펜층을 여유 있게 갖고 가야 된다고 생각을 하는 거예요. 투수 쪽에 변수가 많기 때문에. 그러니까 이게 계획대로 안 된다는 거죠. 이 144경기가. 그래서 저는 그게 좀 변수가 되지 않을까. 저도 사실 이제 뭐 매년 그렇지만 선수들 부상이 변수가 될 거다. 근데 부상은 결국 어떻게 관리를 해주냐에 따라서 네. 그건 이제 선수의 몫이고 구단 감독의 몫이고 트레이닝 파트의 몫이긴 한데 지금 말씀하신 부분이 가장 클 것 같아요. 그러니까 ABS도 그렇고 가장 이제 중요한 건 피치클락이 뭐 미국처럼 정말 뭐 이렇게 타이트하게 팍 들어가는 건 아닌데도 아마 그 부분 적응하는데도 문제지만 실전에 딱 투입됐을 때 그게 만약 볼 판정을 받게 되면 굉장히 아까운 공 하나 버리는 거잖아요. 수싸움을 해야 하는 상황에 수싸움 하나를 이미 내 약점을 하나 노출하고 가는 거라서 그렇죠. 예, 굉장히 그 부분이 큰 변수로 작용할 것 같아요. 요거는 초반에 확 드러날 것 같습니다. 바로 시작하자마자. 시범 경기부터 굉장히 예. 크게 보이겠죠. 네. 알겠습니다. 스포츠는 플러스 한정의 무대